CCTV만 있는 무인 상점에 금고를 턴 간큰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학생들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들로 경찰은 이들에게 소년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소년법을 악용하는 촉법 소년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해법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네, CCTV만 설치되어 있는 무인 상점에서 남성 2명이 금고를 털었는데 잡고 보니 중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김준일 기자,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지난달 23일에 서울의 구로구에 있는 곳인데 두 군데가 지금 이렇게 절도를 당했어요. 예. 그런데 이 학생들이 굉장히 2분 만에 이거를 털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무인 편의점이 있는 곳에 5분 거리에 네. 파출소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대범하게 두 군데로 돌아다니면서 80만 원을 훔쳤고, 그런데 잡고 보니 이제 만 14세 이하 중학생이었다, 이렇게 예. 하게 된 거죠. 그 거리가 2분이 아니라 20분 거리라고 하는데요. 20분 거리라 하더라도 어쨌든 차량으로 신고받으면 바로 출동할 수도 있을 테고, 저 행동을 보아하면 전혀 망설임이 없습니다. 대범하거든요. 예. 대범하고 한 번 한 게 아닌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요. 주저하는 모습 전혀 없잖아요. 전혀 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딱딱딱딱 손발이 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상습적인 모습이 아닌가. 네. 너무 대담하다. 이 부분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참 걱정이 되는 게 나이가 14살 미만, 네. 형사 미성년자, 소위 촉법소년에 그렇죠. 해당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이고, 이 아이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저렇게 대담하게 주저없이 또 여러 차례 반복해서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드네요. 그렇죠. 촉법소년. 이 형법상의 이제 미성년자 14세인데요. 네. 10세에서 14세 사이에 형벌 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촉법소년으로 표현합니다. 예. 이런 경우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나오는 보호처분 가능하고요. 네. 14세, 19세가 된다 그러면 소년법 적용이 되니까 보호처분도 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할 수도 있고. 두 개를 예. 다 할 수 있는데 네. 보호처분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10호까지 처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소년은 장기 송치입니다. 그렇죠. 이게 2년이거든요. 네. 소년은 교도소가 아니고 위탁 기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학교라고 그렇죠. 표현하죠. 구속 안 됩니다. 네. 구속 전혀 안 되고 통보도 안 됩니다. 피해자한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긴 한데 그것을 이 아이들이 활용하고 이용한다는 게 사실 좀 문제 같아 보입니다. 네, 절도를 한 중학생들이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피해자들은 답답한 심경을 호소했습니다. 상점 주인의 얘기 듣고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CCTV상은 나이를 좀 있게 보였어요. 너무도 여유롭게 범행을 저질러서 근데 어리다는 걸 듣고 솔직히 너무 속상해요. 진짜 너무 속상하고 죄값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면 혼나야지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데 이렇게 큰일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소년사관을 이렇게 하려고 알아보니까 이게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민법으로 부모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경찰에 사는 내용은 부모들도 거의 손 놨다 내 놨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어디서 보상받을 길이 없는 거죠. 네, 범인들이 나이가 어려서 형사처벌을 못한다면 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테고요. 형사처벌 아니라 피해자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아야 될 텐데 예. 부모도 거의 돼서 자기들은 모르겠다 이런 태도라는 지금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예. 민법상으로 이제 이 소년들의 그 미성년자들의 부모, 법정 네. 대리인이거든요. 책임은 이제 지도록 돼 있고 만약에 이제 소송을 한다면 부모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민사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소송으로 통해서 더 받기는 어렵거든요. 그만큼 직접 주면 모르겠지만 받지 네. 못한다 그러면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는 게 박지원 변호사처럼 변호사에게 네. 선임을 의뢰해야 되고 변호사 그렇죠. 비용을 일단 줘야 되고 승소를 해야만 그에 대한 보상을 나중에 받는 건데 그 비용 시간을 어떻게 다 그 드립니까? 비용 시간도 그렇지만 승소해도 네. 그 피고가 나 돈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 또 맞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네, 최근 촉법 소년들의 범죄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서 중학생들이 수십 차례 절도를 저지르고도 매번 훈방 조치가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만 14세가 된 이후에서야 또다시 폭행손이 사고를 저지르고 결국 구속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 소개 좀 해주시죠, 김준일 기자. 예, 그러니까
지난 9월부터 중학생 4명입니다. 네. 4명이서 이제 뭐 마트에 가서 담배, 뭐 현금 이렇게 절도를 계속 하는데 예. 경찰이 붙잡고 보니 아직 만 14세가 안 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계속 풀어줬습니다. 그렇게 예. 계속 했는데 지난 10월에 이제 차를 또 훔친 거예요. 주차돼 있는 차를 훔쳐가지고 가다가 또 다른 차를 들이받고 그러면서 그랬죠. 그랬다가 경찰에 잡혔는데 4명 중에 2명이 만 14세가 넘은 겁니다. 예. 생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14세가 넘으니까 촉법소년이 아니라서 2명은 구속하고 네. 또 2명은 아직 촉법소년이라서 또 풀어주고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한 거죠. 네. 얼마 전에는 한 중고 거래 어플에 장애인을 판다라는 글을 올렸던 게시자도 스스로 자신이 촉법 소년이라서 처벌을 안 받는다라고 밝혀서 논란을 사고 있었습니다. 나이를 면죄부 삼아 법을 악용하는 사례 자주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 현장에 가보면 경찰들 앞에서 저 촉법인데요라는 그 아이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건은 뭐 범죄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이 중고 그 거래 플랫폼에 장애인을 판다면서 자기 친구 사진을 올려놓고 네. 그 댓글에 그렇게 장난치거나 이러면 처벌받는다. 콩밥 먹어야 정신 차리냐라고 하니까 나 촉법이라서 콩밥 못 먹는다고 답을 한 겁니다. 자기가 촉법이니까 자기는 처벌 안 받는다.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얘기가 아주 버젓이 이제 일어나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라.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 미만이 아니라 13세 혹은 12세 미만으로 하향하자 이런 주장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뭐 이게 꼭 능사거나 문제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14세가 예전 형법 만들 때 한 규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960년대에 아이의 성장 속도를 이제 감안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지금은 뭐 예. 14세 정도면 저희 아들이 14세 정도인데 어허. 저보다 키가 훨씬 큽니다. 아, 그래요. 무서워요, 솔직히 네. 저도. 그 정도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나이를 좀 떨어뜨린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게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13세 정도로 해보겠다 개정안에 올라가 있긴 한데 네. 뭐 그거보다는 이 다른 어떤 처벌이라든지 또 범죄별로 본다든지 여러 가지 좀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또 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는 전반적으로 나이가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 네. 돈 뭐 많은 곳도 있긴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 나이를 낮춘다 해가지고 또 해결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린아이들에게 형사처벌을 하면 또 우려되는 게 낙인 효과잖아요. 어린 나이에 전과 자란 낙인이 찍혀서 더 이상은 그런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더 괴물 같은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효과도 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촉법소년 연령을 무조건 낮추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지금 있는 보호처분이 좀 제대로 실용적으로 실효성 있게 좀 운영이 되어서 정말 자기 죄를 반성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에게 좀 사죄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보호처분이 지금 10호까지 있는데 예. 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데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보호처분이 정말 실질적 운영이 되고 있고 네. 거기서 교화라든지 예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소년법 그대로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네. 결국은 거기서 다시 다른 범죄를 배워온다든지 아하. 아니면 교화를 하지 않고 다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효과가 없다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기자, 또 예. 문제가 환경이잖아요. 예, 이 예. 촉법 소년들에게 보호처분으로든 형사처벌로든 어쨌든 본인은 반성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어라고 좀 경각하고 각오를 다지고 교화 개선이 된다 해도 그가 똑같은 환경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범죄자로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사회가 같이 이제 뭐 돌보고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네. 뭐 13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무조건 반대는 하진 않는데 13세로 낮춘다고 하면은 또 12세 뭐 맞아요.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뭐 네. 그 연령대도 또 범죄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낮추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더 교화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만들어 갈 것인가 모두 사회 모두가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 하나가 다 동원돼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촉법 소년의 범죄를 둘러싼 논란 짚어봤습니다.